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하상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구금된 그런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같이 있겠다, 내가 변호인이니까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이진관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 계속 떠들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15일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안 되다가 한 2달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예, 좀 늦은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누가 그거를 감치 명령서를 들고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치 명령의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자기가 감치가 되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이 중단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다소 늦게라도 집행이 된 게 어쨌든 법 집행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쯤에 끝났는데 방청객이 모두 퇴장하니까 대기 중이던 교정 공무원들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권우현 변호사라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강지 의원님, 네. 지난번 11월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네. 감치 명령이 한번 집행됐는데 구치소에 갔다가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시 석방됐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뭐 법 기술자, 뭐 법꾸라지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형무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법 기술로 한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을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과거에 그 이하상 변호사가 했었던 법정 내에서의 행동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정 밖으로 나가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2월 19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이 돼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말씀드린 한번 들어갔다가 그때 뭐 인적 사항 때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날 하루가 가만히 돼서 14일간 구금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19일이 내란 1심 선고니까 선고 공판에는 변호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네요, 김용남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나오는 날짜가 설날에 나오겠는데요, 거의? 설날쯤. 그러네요. 설 연휴 첫날이네요.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설날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예. 아마 하루- 재판부가 날짜를 좀 고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월 19일이요. 윤 전 대통령과.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날짜에 변호인들은 법정 출석을 잘 안 하긴 합니다. 형사 변호인의 경우에도. 근데 뭐 이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니까 변호인들도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변호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선고만 그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변호인이 있거나 없거나 뭐 다른 절차가 진행될 게 없거든요. 예.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요. 김용남 의원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갈게요. 구치소로 갔는데 인적 사항을 제대로 명시적으로 안 밝혔다고 해서 밤에 다시 석방이 됐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약간 의문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특정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걸 다 확인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생김새나 어떤 신체 특징을 갖고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묵비하면서 감치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교도관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오늘은 뭐 오늘부터 14일 동안은 거기서 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 근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이지만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서 소란을 피워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진관 당시 재판장이 한 번만 더 발언 계속 이어가면 감치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시 감치명령 15일이 나왔습니다. 다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가 두 달여 만인 오늘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교정 공무원들이 이 이하상 변호사를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합니다. 15일이 감치 명령이 처음에 나왔는데 당시 첫 집행했던 하루를 감안해서 14일 동안 구금이 될 예정이고요. 2월 16일에 석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1심 내란 선고일은 원하면 참석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구금이 집행됐다라는 내용까지 잠시 전해드렸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